大家好, 예, 엠브레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전 영상들에서는 제가 이제 우선 이사라든지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 영상 그리고 이제 시리즈로 3개가 이제 나갈 텐데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 자동차 보험 그리고 자동차 구입 관련해서 3편을 이제 제작하게 됐습니다. 우선 특히 자동차 구매하는 이 부분도 사회초년생인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이제 많이 있으실 텐데 이미 충분히 너무 많은 이제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상에서 다른 정보들이 서로 뺏기기 바쁜데 저는 최대한 안 겹치게 안 겹치는 내용들 위주로 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하겠는데 바로 너무 뻔한 얘기들이네요. 우선 교통사고가 여러분들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당당하게 그러니까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봅시다. 그리고 자동차 등록증 있으시는 거 봅시다. 그리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 블랙박스를 그 사람이 건드리는 거 포맷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자기가 불리하면 자기 블랙박스에 이제 포맷을 해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 블랙박스, 내 블랙박스 이 데이터를 내가 확보를 빨리 해놓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사고가 나는 현장 근처에 이걸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분들한테 가서 그분들이 다 증인이 되실 분들이니까 그분들의 전화번호와 연락처 이런 것들을 받고 당연히 안 주겠다고 하신다면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금액을 이제 그러니까 증인 되시는 거에 대한 사례비로 드리겠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법적이진 않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보험사에 우선 사고 신고를 해야겠습니다. 사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게 경찰서에 이제 신고를 해야 될 법적인 의무는 사람이 다쳤을 때만 이제 법적인 의무가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보험사에다 사고 신고를 하는 건 나를 도와달라. 보험사가 내 편이니까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제 사고 접수를 하는 거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람이 다쳤다. 뭐 아니면 거기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우리 도로교통법상 범죄 사실에 해당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을 때만 경찰서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전혀 사람이 다치지 않았을 때는 예외이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법에서 우리가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다라고 하면은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그리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비산된 흩어져 있는 그런 물건들 도로 위에 위험물들을 제거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의무가 그 사고를 내가 좀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제대로 조치를 안 하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근데 이 부분들이 결국에 이 뒤에서 말하는 법적으로 큰 문제들로 결국 이어지게 됩니다. 이 자체로도 도로교통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대방 신원 그리고 블랙박스 증인 이런 증거자료를 확보를 해야겠고요. 상대방의 신원은 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그리고 이제 뭐 차량 등록증, 그리고 보험 가입증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이제 보험사,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 그 사고 접수를 하면 그 직원분이 체크를 해주시는 부분도 있게 되겠고요. 근데 우리가 그냥 해야 될 건 증거자료 확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을 찍고 그리고 그 차대차 사고 난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약간은 뭔가 싱크홀이 아니라 그 뭐라고 하죠? 이렇게 도로에 파인 거, 그 포트홀에서 그런 도로 안전 시설들의 결함이 있던 거 그런 부분들을 사진을 찍으셔야겠고 또 하나 뭐 이렇게 주변에 이제 목격하신 분들 있다면 그분들을 이제 연락처라든지 그래서 그 목격자 증인을 확보를 하셔야겠고 실제로 이제 대화하고 있는 내용들을 녹음을 하시면서 제일 먼저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될 게 그러니까 상대방 운전자 보고서 혹시 술 마시는 거 아니냐, 뭐 냄새가 좀 난다, 그 술 냄새 난다 이런 것들 이런 대화들을 다 녹음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블랙박스 영상 상대방이 포맷하지 않게 하시고 현장 사진, 대화 내용 녹음 그리고 보험사 이제 사고 신고를 이제 해야겠습니다. 이제 언제나 이제 본인의 보험사는 내 편입니다. 그래서 내 편이 되어야 실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보험 접수, 사고 접수를 빨리 하시는 게 유리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다쳤을 때는 경찰 신고가 있다,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도로교통법 제 5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에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라고 했을 때 근데 이 분명하다는 게 결국에는
만약에 차에 사람이 타 있었으면 그 사람이 앞만 살살 박았다 한데 분명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브레이크에서 살짝 발을 놓아가지고 한 시속 한 2km/h로 그러니까 콩 이렇게 박았다 하더라도 사람이 만약 타 있었다라면은 그거는 손괴된 것이 분명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하지만 뭐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상규상 그런 것까지 신고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뭐 그런 정도인 경우는 사실 보험사에 접수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맡기시면 되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그분이 내리는데 막 뒷목을 잡았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피해자 구호 의무, 그 교통 방해물 제거 의무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런 사고 후에 이 현장에서 이런 구호 의무나 제거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미조치, 사고 후 미조치 이 부분에 해당이 된다 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강력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뭐에 또 이어지게 되냐면은 사실은 그 피해자 구호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이제 그 현장을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그건 결국에 우리가 말한 뺑소니, 도주 차량 운전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났는데 그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상당히 엄청난 징역이고요. 여러분들 다 군대를 다녀오셨겠지만, 그러니까 뭐 대부분 이제 2년 이상 다녀오신 분들 이제 거의 없으시겠죠. 그러니까 사회초년생 분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군대를 지금 3번을 갔다 오는 게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군대 3번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거고, 뭐 사망하신 피해자분 뭐랑은 좀 그 균형이 안 맞지만, 우선 그 뺑소니를 했을 때, 도주차량 운전죄를 했을 때 그분이 이제 상해 결과가 있다라고 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군대를 뭐 한 번 내지 2번 갔다 오셔야겠죠. 엄청 강력한 처벌이 되겠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뺑소니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뭔가 증거 인멸을 하고 무슨 완벽 범죄로서 도주를 해야지만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선 사고가 나면 내 신분, 내 운전면허증을 상대방한테 제시를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연락처는 뭐고 이런 내 신분을 제시할 의무가 있고, 둘째로는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이렇게 구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리고서 현장을 벗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뺑소니인 겁니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판례상 이런 부분 다퉈진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러니까 직접 불러가지고 탑승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는 앰뷸런스가 잘 병원에 가서 저 사람은 치료를 받겠지, 어차피 내가 고쳐줄 수 있는 의사가 아니니까 라는 생각에 인적사항을 내가 건네주지는 않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니 어차피 내 자동차 번호판을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내 전화기로 접수를 해줬으니까 뭐가 문제냐 했지만, 이런 경우에서도 케바케인데 인적사항을 내가 건네지 않았다, 그 의무 때문에 나는 집에 간 게 뺑소니로 걸려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가 났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내 신원을 상대방한테 제공하고 상대방 신원도 내가 제공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다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정확하게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지까지 적어도 119 대원님들한테 인계되는 것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교통사고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상에서는 여기까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나올 이제 자동차 보험에 관한 내용들이 조금 양이 길기도 하고,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사실은 뭐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라든지 뭐 되게 복잡한 얘기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런 영상들은 워낙에 지금 다른 영상들도 많고 교통사고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번 영상은 여기서 줄일 수 있도록 하고요. 혹시 그래도 또 다뤄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요 밑에 이제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즐거운 밤 되십시오. 빠이.